데이터 분석 입문 강좌에 들어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매플로립과 넘파이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할 내용은 데이터 시각화 패키지 매플로립을 알아보고요. 또한 수리 연산 패키지 넘파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패키지 매플로립을 사용해서 선을 그리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 학습을 한 이후에는 데이터 시각화 패키지 매플로립의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시각화 개념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수위 연산 패키지 넘파이를 활용해서 다차원 배열과 수의 나열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패키지 매플로립을 사용해서 2차원 평면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습니다. 자, 레슨 1 매플로립 라이브러리 소개입니다. 자, 매플로립 라이브러리란 파이썬으로 데이터를 시각화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라이브러리 중 하나입니다. 주로 2D 형태의 그래프나 이미지 등을 그릴 때 사용합니다. 물론 3D 그래프도 그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주로 2D 형태의 그래프에 대한 라이브러리가 많습니다. 실제 과학 컴퓨팅 연구 분야나 인공지능 연구 분야에서도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매플로립에서 주로 그리는 바로 그래프의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 우리는 이 맨 왼쪽에 있는 플롯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선의 그래프, 그 다음에 산점도라고 하는 스캐터, 그 다음에 우리 중고등학교 때 많이 그려봤던 막대 그래프라고 하는 바, 그 다음에 이 막대 그래프를 이렇게 수직 방향이 아니라 가로 방향으로 그릴 수 있는 바 H. 자,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볼 겁니다. 또한 이 통계량이 나타나는 그래프들도 있는데요. 자, 히스토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히스트라고 하는 함수를 써서 그리는데요. 여러분 도수 분포표라고 기억하세요? 바로 이 도수 분포표가 이 히스트로 그립니다. 자, 그 다음에 박스 플롯이라는 게 있고요. 박스 플롯.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뭐 약간 이런 바이올린 플롯이라고 하는 이런 아주 특별한 그림들도 많이 보입니다. 또한 우리가 또 많이 엑셀에서 많이 그려봤던 요 파이 플롯이라는 것도 있죠. 자, 이런 것들을 알아볼 예정입니다. 자, 매플로립의 홈페이지는 maplorib.org입니다. 제가 이 캡처해놓은 화면을 잠깐 보시면요. 자, 여러분이 접속을 하시면 여기 이렇게 getting started, 그 다음에 examples, 여기 cheat. 자, 이런 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있는 내용들이 설명은 잘 되어 있는데 아주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의 수업을 들으시면서 병행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자, 또한 여러분들이 이 레퍼런스라고 하는 거는 이 매플로립은 굉장히 많은 라이브러리를 제공해 주고 있어요. 이 많은 제공되는 라이브러리의 파라미터라든가 이 구체적인 내용들을 하나하나 알고 싶을 때는 이 레퍼런스에 들어가서 라이브러리를 검색하신 다음에 찾아보시면 아주 자세하게 샘플 코드와 함께 있습니다. 공부를 하시면 좋아요. 다만 좀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는데요. 그래도 그렇게 알아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이 매플로립이라고 하는 거는 시작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2002년 존 헌터라시라는 분이 시작을 했고요. 바로 이 2D 그래프를 주로 그리는 데스크탑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파이썬으로 이 차트나 플롯 등 데이터 시각화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라인 플롯, 스캐터, 산점도라고 했죠. 바 차트, 그 다음에 도수 분포표인 히스토그램, 박스 플롯 등을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코드를 살펴볼게요. 여러분이 매플로립을 코딩을 하시려면은요, 주로 여기에 써져 있는 그 패키지를 불러오는 문장을 쓰시는데요. 자, 이렇게 import matplotlib.pyplot
통해서 파이플롯을 읽어볼 수도 있는데 이 문장은 그렇게 자주는 안 쓰고요. 또 이렇게 이 문장도 이런 대체로도 할 수 있어요. 매플로립에서 파이플롯을 가져오겠다 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파이플롯을 앞에 이렇게 써야겠죠. plot 점 뭐뭐뭐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문장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쓰고요.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이 세 번째 있는 문장입니다. 여러분 import 매플로립 파이플롯 한 다음에 여기다가 as plt를 갖다 놔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여기까지를 앞으로는 plt를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plt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내가 코딩을 하겠다 라고 하는 에일리아스를 통해서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뭐 prt 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코딩이 가능하신 거죠. 근데 여기 써져 있는 이 문장은 요거로도 가능합니다. from 매플로립 import 파이플롯 as plt도 할 텐데요. 사실은 요거보다는 요게 더 간단하니까 요 세 번째 문장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합니다. 자, 다음은 숫자 데이터를 쉽게 다루도록 돕는 numpy 또는 numpy라고도 읽어요. numpy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umpy 홈페이지는 numpy.org인데요. 수식 관련 유용한 자료도 제공되고요. 그 다음에 또 numpy는 난수, 랜덤 넘버라고 하는 난수 관련 많은 라이브러리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료 분포 관련도 소위 말해서 표준 정규 분포, 정규 분포, 뭐 포화성 분포 이러한 분포에 관련된 많은 함수들을 또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는 게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이 numpy 이 관련된 홈페이지인데요. 여기도 보시면 documentation, learn 해가지고 이런 데 가면은 다양한 공부할 수 있는 자료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공부를 하셔도 좋고요. 여기 하단부에 보면은 그냥 여기에서 직접 코딩을 해볼 수 있는 에뮬레이터도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직접 코딩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은 numpy 설치 점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여러분들이 우리가 아나콘다를 주로 쓰는 것을 가정한다고 한다면 주로 이걸 하실 필요가 없어요. 아나콘다는 기본적으로 numpy나 매플로립을 설치를 하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표준 파이썬을 쓴다. 자, 표준 파이썬을 쓰게 되면은 지금 보고 있는 numpy나 자, 매플로립은 설치가 안 됩니다. 얘를 따로 설치하셔야 돼요. 이걸 설치하셔야 된다. 자, 그래서 뭐 아나콘다든 표준 파이썬이든 우리가 설치되어 있는 거를 확인해 볼 수는 있잖아요. 자, 확인을 해보는 명령어가 바로 pip. 이런 pip라고 읽어도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pip이라고 많이 읽어요. 자, pip show numpy라고 써 보시면요. numpy가 만약에 설치가 되어 있으면 이렇게 정보를 줘요. 근데 설치가 안 돼 있으면 설치가 안 돼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자, 정보를 보면 이렇게 이름, numpy, 버전, summary, 홈페이지도 나오죠. 그 다음에 이거 누가 만들었는지, 그 다음에 이메일도 나오고, 라이센스도 나오고, 현재 여러분 설치되어 있는 폴더도 나오죠. 이 사이트 패키지라고 하는 라이브러리 밑에 사이트 패키지가 주로 설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요. 뭐냐면 requires하고 required by인데요. 자, requires는 뭐냐면 여러분이 numpy를 쓰시려면 꼭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numpy는 딴 게 설치가 없어도 얘를 설치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 required by는 소위 말해서 복해라고 하는 데이터 시각화 도구는 numpy가 없으면 안 돌아가요. 그래서 복해를 설치하려면 numpy를 먼저 설치해야 되는데 그럼 이런 건 너무 복잡한 거 아니냐. 그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복해를 설치하면은 자동으로 복해가 필요한 것들과 설치가 없으면 먼저 설치를 자동으로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이게 파악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pip show numpy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셀에서 그 노트북 셀에서 이렇게 쳐도 밑에 결과가 나옵니다. 자, 이건 프로그램 코드가 아니죠. 그냥 리눅스나 그
뭐 도스 커맨드에서 칠 수 있는 명령어인데 이거를 셀에서 쳐도 먹습니다. 근데 혹시라도 이게 여러분이 이전에 어떠한 문제 때문에 안 될 수가 있는데 그럴 때는 여기 앞에 느낌표를 쳐주시면 거의 반드시 됩니다. 느낌표를 쳐주시면. 자, 넘파이 퀵 스타트라고 하는 애를 찾아보면 이런 그림들이 나오는데요. 간단하게 넘파이에서 사용되는 주요 객체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ND 어레이라는 걸 주로 많이 씁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말로는 다차원 배열이에요. 여기 앞에 있는 N이라고 하는 거는 멀티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D는 디멘저널이에요. 그래서 다차원 배열을 ND 어레이라고 하는데, 자, 우리는 파이썬에서는 리스트라는 걸 많이 썼잖아요. 자, 근데 넘파이에서는 바로 ND 어레이를 많이 씁니다. 비슷한데. 자, 그래서 ND 어레이는 이런 개념이 있죠. 자, 1차원 배열은 리스트랑 비슷하죠? 근데 이거의 쉐입이 어떻더라 라고 물어보면요.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이게 튜플 형식으로 나오는 거죠. 튜플 형식으로 나오고 4콤마라고 나와. 이 4라는 게 뭐예요? 1차원의 항목의 수 4개다라는 거죠. 자, 2차원이면 이 가로 세로가 있는 행렬이에요. 근데 이거를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엑시스, 축이 0축이고 이쪽은 축이 1축이에요. 0, 1, 이 축이 하나씩 늘어나면서 차원이 늘어나요. 자, 그러면 2D 어레이는 모양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튜플로 2,3 이러면 행이 2개고 열이 3개다. 행이 2개, 열이 3개. 자, 이런 거를 차원을 계속적으로 증가시킬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뭐 이미지라든가 이런 거를 AI에서 쓸 때는 4차, 5차도 써요. 이 이상은 많이 안 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주로 다닐 때는 2차까지는 많이 쓰고 3, 4, 5도 쓴다. 그래서 이 차원이 올라가면 이렇게 이런 것들을 하나씩 올라가면 돼요. 자, 3차원 큐브를 생각하면 되죠. 여러분이 이거는 4행 4개, 3개, 2개 제로축, 1축, 2축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ND 어레이를 만드는 메소드를 한번 함수를 알아볼게요. 자, numpy.array 물론 이거는요. import numpy as np라고 쓰시고 이 np를 가지고 이렇게 쓰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나오네요. np array하고 이 안에다가 리스트를 갖다 놓으시면 678이라고 하는 ND array가 만들어져요. 이 타입은 ND array입니다. numpy의 ND array. 근데 이제 A만을 출력해 보면 이렇게 array라고 나와요. 이 array라고 나오는데 array는 이걸 만드는 함수의 이름이지 타입이 아니에요. 자꾸 이렇게 출력이 되기 때문에 이걸 타입처럼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타입은 명확하게 ND array이고요. 이거를 쉽게 만드는 함수가 array예요. 자, 또 하나가 있는데요. arrange 또는 arange라고 읽어도 되고요. arrange라는 게 있는데 자, 파이썬의 range가 있잖아요. 자, 파이썬의 range는 start, stop, step 이렇게 3개의 인자를 다 쓰면 필요한 거죠. 그래서 start부터 stop 이전까지예요. 이전. 요거는 포함이 안 돼요. 그리고 다음 수는 스텝만큼이 증가되는 거죠. 근데 요게 동일한데 arrange는 15하면 무슨 얘기냐면 0부터 15 이전인 14까지야. 그리고 기본은 스텝이 1이야. 그러니까 0, 1, 2, 3, 4, 5, 6, 7, 8, 14까지 나오죠. 근데 이게 결과는 뭐냐? ND array다. 자, 근데 arrange는 장점이 하나 있어요. 얘는 실수도 지원을 해요. 자, 파이썬의 range는 정수만 지원하죠. 근데 numpy의 arange는 실수도 지원한다. 다시 말해서 뭐 0.5에서부터 5.5 이전까지 0.8씩 증가해라.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야. arrange 이렇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배열의 형태를 수정하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rray.reshape은 기존에 있는 형태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차원과
차원의 형태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arrange 15 하면은 0부터 14까지가 1차원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자, 그거를 바로 점 reshape 3.3,5를 하게 되면 3행 5열에 15개의 원소를 갖는 2차원으로 바꿉니다. 자, 그렇게 해서 C.shape이라고 여러분이 물어보시면 이렇게 3행 5열이다라고 나와요. 그리고 차수는 요 ND임은 차수를 물어보는 거예요. 2차원이다. 그 다음에 그 배열이 갖고 있는 데이터 타입의 이름이 뭐냐? int 30이다. 요 각각의 원소들이 다 int 30이 하나의 형태로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아이템 사이즈는 각 원소의 메모리 바이트 크기예요. 각각의 바이트 크기가 4바이트다. 그 다음에 사이즈는 원소의 수 15개고요. 그 다음에 타입 C를 물어보면 ND 어레이라고 나옵니다. 자, 다음은 등분하는 수의 배열을 만들어주는 linspace라고 하는 건데요. 얘도 arrange랑 비슷한데 좀 다른 게 뭐냐면 start, stop에서 이 stop이 포함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에서 넘은 스텝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숫자를 가지고 숫자만큼, 개수만큼 여기에 있는 숫자를 가지고 등분하는 거예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start에서 stop 사이를 넘개의 수로 등분하는 수의 배열을 표현해달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스타트와 스탑을 포함해서 num-1 등분을 하게 됩니다. num-1을 등분해요. 그 이유는 여러분 0, 1 두 개가 있고 수 두 개로 1등분을 해라 라고 하면 수가 두 개가 필요하잖아요. 이렇게 하나의 등분이. 그러니까 이게 num-1 등분이 됩니다. 한 예를 들어 볼게요. 자, linspace 0, 10, 11 이렇게 하면은 요 11에서 하나 뺀 10 등분하는 표현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10 빼기 제로를 10으로 나눠주면 하나 사이의 값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구간이 2이 됩니다. 그러는 수를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수가 몇 개라고요? 11개가 되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0, 10 이걸 11이 아니라 10이라고 표현하면 바로 구등분 이거를 사이사이를 요 사이를 이렇게 10-1에 10등분이 아니라 10-1 구등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사이 구간이 1.1이 돼요. 그래서 0, 1.1, 2.2. 그래서 여기 10까지. 여기 있는 숫자가 몇 개라고요? 10개를 이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개를 가지고 표현하는 ND 어레이를 만들어주는 게 여러분들 linspace예요. 이 linspace가 생각보다 조금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더라고요. 이거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학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linspace 제가 그래서 어레이를 써봤어요. 0, 5하고 6을 하면 이런 표현이 나오고요. 0, 5, 5 하면은 요 사이가 1.25인 게 나오죠. 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5-제로를 이 5 빼기 1로 4로 나누면 1.25. 요 구간이 1.25가 된다라는 거야. 근데 그러한 수는 5개다. 라는 표현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파이썬 공부하다 보면요. 내장함수 help라는 게 아주 유용하게 쓸 수가 있어요. 특히나 이러한 노트북을 쓸 때는 help하고 자, numpy, np. 이 linspace를 알고 싶어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럼 여기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이걸 보면은 훨씬 더 쉬울 겁니다. 영어에 어려움이 있으면 이거를 카피해서 여러분들이 번역을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매플로리 파이플롭의 플롯 함수로 그래프 그리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플로립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PIP, 핍쇼 매플로립을 설치를 점검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요. requires라고 해서 여러분이 매플로립을 설치하면요. 따라서 뭐를 설치해 주시냐. 여기 있는 걸 다 설치해 줍니다. 보시는 것처럼. numpy도 들어가 있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이 pip install numpy를 하시면, pip install 매플로립을 하시면 numpy도 자동으로 설치를 해줘요. 그래서 매플로립을 설치하시면 numpy를 따로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중고등학교 때 이런 그래프 많이 봤죠?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이 축을 x축이라고 하고 이 축을 y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1인데 여기가 1이다. 여기가 2인데 여기가 4다. 2인데 쭉 하면 여기가 4다. 그러죠? 그래서 요 빨간 그래프가 바로 뭐냐면 y 이퀄 x제곱. 이걸 그린 거잖아요. 자, 이런 거를 수학에서 그려봤는데 이거를 바로 매플로립으로 그려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파란 거는 y 이퀄 x 3승을 제가 한번 이건 매플로립으로 그린 게 아니라 여러분 인터넷에 찾아보면요. 이러한 수식을 그래프로 그리는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그려본 건데 자, 이런 것들을 매플로립으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plt.plot이라고 하는 함수를 써서 그려요. 자, 이렇게 import matplotlib.pyplot as plt라고 하고 plt.plot이라고 그리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리스트로 0, 1, 2, 3을 써주고 plt show를 해주시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요. 근데 이걸 딱 보고 여러분들이 이게 어떻게 그려진 걸까 궁금해 하실 수 있잖아요. 자, 보시면 요 리스트 목록이 여러분 x축이 아니라 y축에 해당하는 값이야. y축 0, 1, 2, 3. 그럼 x축은 어디 갔느냐? x축은 여러분이 이렇게 목록을 하나만 적어주면 기본으로 x축은 0, 1, 2, 3이 대응이 돼요. 그래서 0, 1, 2, 3이 대응이 돼. 자동으로. 그래서 이 네 점을 있는 선을 그려주는 게 플롯이에요. 그래서 목록이 하나가 나오면 그 목록에 있는 값은 x값이 아니라 y값이다 라고 생각하고 x값은 무조건 대응되는 개수만큼 0부터 시작해서 1씩 증가한다 라고 이해하면 굉장히 쉬운 그래프를 여러분이 그려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그리는데 이번에는 y축 데이터 조금 아까 얘기한 대로 10, 20, 30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오죠. x는 어떻다고요? 0, 1, 2, 3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x축 값도 입력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입력하면 돼요. 두 개를 넣으면 돼요. 다시 말해서 두 개를 넣으면 앞에 게 x축입니다. 이 y축이 아니에요. 두 개를 넣으면 헷갈리면 안 돼요. x축 데이터, y축 데이터. 그러면 어떻다고요? 1, 10, 2, 20, 3, 30, 4, 40을 있는 선을 그려줘요. 요 선이 보니까 직선인 거지 꼭 직선을 긋는 건 아니에요. 그 점을 이렇게 연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곡선을 그릴 수가 있는 거죠. 보세요. 자, 이렇게 써주면 x제곱이에요. 그런데 numpy는 아주 좋은 게 있어요. 바로 린스페이스를 만들면 어레이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리고 어레이고 마이너스 5서부터 5까지 100등분을 해요. 그럼 마이너스 5, 10을 100등분 하면은 0.1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서 그 다음 수 이렇게 많은 수가 만들어지죠. 자, 이 수를 가지고 그대로 x로 쓰고 이 x를 제곱을 하면 이거를 제곱을 하면은요 아주 좋은 게 뭐냐, 요 각각을 제곱을 한 어레이가 만들어지는 거야. 마이너스의 제곱, 그 다음에 제곱. 그럼 요거가 100개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리면 요 구간이 좁으니까 이렇게 곡선 같은 게 만들어지는 거죠. 요거는 그래서 이렇게 그리면 요런 y 이퀄 x 제곱이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요번엔 여러분 이건 뭐 정확히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numpy의 사인, numpy의 코사인도 그릴 수 있다는 건데 마이너스 5에서 5까지 요번에는 린스페이스가 아니라 구간을 0.01로 지정을 해서 어레인지로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사인, 코사인을 그려봤는데 여기서 하나 좀 신기한 게 있죠. 뭐냐 이거예요. PLT는 하나인데 이걸 두 개를 썼네. 예. 무슨 얘기냐? X, Y. 또 X, Y를 쓰면요.
x1, y1, x2, y2가 돼서 요런 그래프도 그리고 요런 그래프도 그려요. 그러니까 PLT 하나로 그래프를 여러 개 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인 그린 게 요거고 코사인 그린 게 이거야. 일반적으로 첫 번째 그래프가 파란색으로 나와요. 내가 색은 직접 지정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오늘 학습한 내용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시각화 패키지로 우리가 매플로립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여러분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각종 자료가 있기 때문에 활용하시면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수리연산 패키지 numpy는 numpy.org에서 여러분들이 활용할 자료를 받을 수가 있고요. 자, numpy에는 바로 ND 어레이라고 하는 거를 주요 자료용으로 사용됩니다. 이 ND 어레이를 만드는 주요 함수로는 array, 그다음에 linspace, 그다음에 arange 등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linspace는 좀 더 많이 활용을 해보세요. 여기 있는 num이 num 스탑을 포함한 num 개수로 등분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마지막으로 패키지 매플로립을 사용한 선 그리기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PLT 플롯하고 그리면은 여기 목록이 하나가 나오면 요 X에 대한 목록은 암시적으로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항하는 Y가 그려진다. X, Y를 다 지정할 수도 있고요. 요걸 쌍으로 여러 개를 지정하면 그래프를 여러 개 하나로 그릴 수가 있고요. 자, 타이틀 하면 제목을 넣을 수가 있고요. 자, show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렌더링, 그림을 그려주는 메소드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